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부터는 남부지방부터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거리 응원하실 분들은 또 우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174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코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요. 고스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스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스들의 하이라이트. 오늘은 좀 색다르게 꾸며봤습니다.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시황 분석의 1인자 독립선언님 모셨고요. 수익률 게임의 최강자 토텐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오늘장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립선언님, 오늘장 흐름부터 짚어주세요. 예. 오늘 1724포인트 정도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종가는 고가인 1739포인트 선에서 고가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장세를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조정을 암시하는 흐름은 나왔지만 조정을 진입하겠다라는 그 흐름까지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상승의 탄력도가 둔화될 수 있는 박스권 상단부에 지수가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대박클럽에 출연을 해서 각 이제 변곡일마다 시장의 추세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 변곡일마다 시장이 추세 전환의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면서 꾸준한 상승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중기적 상승의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탄력도가 둔화되는, 즉 박스권 상단부에 좀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한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지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추세라고 하는 것은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패턴들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냐면 상승의 추세라고 하는 것은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시세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동그라미를 쳐드리고 있는데 그런 날들마다 고점 갱신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추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고점을 갱신해 나갈 때 상승의 추세를 이어나가는 것인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최근 3일 동안 보시면 고점 갱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규칙적인 상승의 추세가 좀 헝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해야 될 타이밍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때는 이제 시장이 곧 조정을 한번 부여하겠다, 즉 눌림목을 한번 부여하겠다. 중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눌림목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호와 암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장이 비록 1739포인트의 종가 고가의 형태를 마감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박스권 상단부에 위치하는 지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눌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당장 조정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이제 상승의 탄력도가 둔화되는 구간에 와 있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만 1700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 3일 전에 있었던 1741포인트의 고점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가면 박스권 하단부는 170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장에서 3일 전에 있었던 고점이었던 1741포인트의 고점의 변화, 즉 고점을 내일장에서 한번 변화시켜주면
지지 라인들도 같이 따라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략 한 1720에서 30선까지 중심주 자체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 내일 당장 조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조정을 한번 조만간에 부여하겠다라는 고점 갱신이 들어가지 못함에 따라서 조만간에 조정을 한번 부여하겠다는 암시는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추세를 못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라고 하는 것은 변곡일의 시점에서 변곡일 날 추세 전환의 조건을 갖출 때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건데 어제 같은 날이 변곡일이었는데 추세 전환의 조건을 못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양봉을 잡고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추세 전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즉 상승의 추세가 유효한 가운데서 눌림목이 들어온다는 것은 매수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매수의 영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을 변화시켜주느냐 안 변화시켜주느냐에 따라서 1700선이냐 지지층이 또 올라오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권,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일 필요성은 없겠고요.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을 전제로 하는 조정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이후에 시장은 다시금 상승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시점이다 하셨는데 토트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앞에 독립선언님께서 너무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일맥상통 좀 크게 큰 맥락으로 본다면 좀 많이 부분적으로 막 마치 맞나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제 발표되었던 부분들이죠. 일단 미국 신규주택 판매 지수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었던 부분들이 나타남으로써 일단 미국 시장의 좀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일단 FOMC에서 어떤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그 부분들이 반등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6월 11일 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상단치 1755포인트, 1757포인트죠. 1757포인트 상단치를 일단 다가올수록 좀 더 주식 보유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략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유효하게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끌고 나가도록 하겠고 일단 1757포인트 상단치를 뚫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지금 상단치 박스권 구간 상단치를 지금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2분기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들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한해서만 공략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제까지 시장 V자 반등이 나타났던 유럽 금융위기가 나타나고 나서 이제 시장에 급락이 나타났었고 급락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금 V자 반등치에 V자를 반등을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의 흐름입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차트를 좀 당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캔들의 길이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짧게 지금 캔들의 길이 자체가 상당히 좀 짧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캔들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겁니까? 시장의 힘의 자체가 강도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양봉에 대한 길이 자체가 짧아진다는 것은 시장의 힘이 그만큼 강하지 못하고 매수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주체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V자 반등의 시장의 핵심의 주체였던 외국인들 1조 5천억이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던 상황들 속에서도 지금 3일째 지금 순매도로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1757포인트 일단 현금 보유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제가 이거 주봉상입니다. 주봉상 차트로 보면서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권을 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지선 한번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수급적인 상황이나 기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 부분을 체크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시장의 썸머 랠리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토토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뒤면 3분기가 시작될 텐데요. 독립선언님, 3분기 주도주는 어떤 업종이나 또 테마주가 형성이 될까요? 예,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그동안에 이제 올 한 해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유럽발 재정 위기가 노출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이미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출구 전략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미 상반기에 조정의 형태, 하락의 형태를 다 마무리 짓고 시장이 좀 새롭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이제 1757포인트와 같은 직전 고점들을 돌파할 수 있는 시장의 펀더멘탈적인 모멘텀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이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주말을 통해서 중국에서 위안화 절상, 그 기존의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로 이제 변화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이르렀는데요. 결국 중국의 내부적으로는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고, 결국 수출제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측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적인 측면, 선진국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위안화 절상이 결국 재정 적자의 규모를 축소해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투자를 가능하게끔 만드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위안화 절상에 따른 내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상승의 모멘텀이 이렇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순환 구조들이 글로벌 경제를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이끌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시세를 부여할 것은 최근에 중국의 경제 동향을 보게 되면 해안 쪽에 있었던 많은 그 산업들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내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좀 증가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률 자체가 대략 한 20% 정도의 증가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의 증가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소비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1차적으로 위안화 절상과 맞물려서 내수 관련주, 즉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1차적인 시세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안화 절상에 대한 변화 발표 이후에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우럭을 잡아서 회로 판매하는, 그만큼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회도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 원양자원 같은 기업들이 시세를 뿜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을 제조하고 있는 뭐 차이나 그레이트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동충하초를 판매하고 있는 뭐 건강식품 회사죠. 차이나킹 같은 이런 중국 관련 종목군들, 내수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1차적인 시세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중국 내수 경기가 부양됨으로써 소비의 증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소비 증가로 인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일단 뭐 가전과 같은 IT와 자동차의 기업들로 수혜가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러한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가 진행될 때 글로벌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본다면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철강이라든지 해운 업종까지 이렇게 1차, 2차, 3차의 시세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에 시장의 상승의 모멘텀은 중국 위안화 절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중심으로 우리가 수혜주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중국 내수 관련주, 그리고 IT와 자동차와 같은 소비주 중, 그리고 이제 경기 확장 국면 들어갔을 때 철강과 해운과 같은 종목군들이 시세를 좀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독립선언님께서는 3분기 주도주로 중국 내수주를 보셨고요. 이제 점차 중국 수출주로도 매기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토트님께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내일장 전망을 들어보죠. 자, 일단은 뭐 내일장 또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치는 1757포인트를 또 박스권 상단치 1757포인트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무리한 베팅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무리한 베팅보다는 일단 시장을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로 해줬던 1조 5천억 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었던 외국인들이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한 9천 개 이상을 좀 순매수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마지막에 한매가 좀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조금 이제 종잣돈 시드머니를 좀 확실히 관리하는 측면으로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일단 상단치, 박스권 상단치를 뚫는 모습을 좀 보고 난 다음에 공격적인 배팅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님은 3분기 주도주 어떤 것들 보세요? 일단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한번 조정 들어오는 구간을 확실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위안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된다면 분명 중국에 있는 수혜주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중국 관련주는 분명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있지만 일단 시장에 대한 주도주는 IT 자동차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최고의 수익률 거두신 분을 전화 연결을 할 차례인데요.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오늘 최고 수익률 거두신 분은 어떤 분인지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님. 예. 예,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나요? 사막 컨덴서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포트로 구성하고 있는 제 1호 종목이기도 하죠. 예. 사막 컨덴서가 오늘
상한가는 아니지만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급등했다가 9.21%로 강세 마감하면서 드디어 이제 12,000원까지 걸쳐있던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콘덴서는 포트에 들고 계신 종목이고 목표가를 15,000원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9%나 급등했는데 목표가에 수정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막 컨덴서는 어쨌든 15,000원 쪽으로는 뭐 넘어서야 된다라고 제가 봤었기 때문에 2차 공략까지 들어갔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20% 비중에 들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이제 그 기관 쪽에서 2분기 실적 자체가 전분기 대비 3배까지 급증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로 수익률은 얼마나 나신 거예요? 현재 한 24.5% 정도 나고 있네요. 예,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리얼님의 사막 콘덴서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고요. 예. 자, 지금 독립선언님과 토트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의 시장 대응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고 있거든요. 리얼님, 예.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여쭤보고요. 또 2분기 실적 시즌을 맞고 있는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지수가 다시 한번 박스권 상향 돌파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해 주세요. 저는 여전히 6월 후반 구간은 상승이라기보다는요, 박스권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또 지수가 상승을 했지만 전반적인 수급 내용을 보면 오늘 연기금에서 매수 자금을 투입하면서 일어난 반등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연기금의 매수 자금 집행에 따른 반등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후반 구간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7, 8월 구간에서 썸머랠리 장세로 유도되는 그런 연결고리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6월 후반 구간에는 5월 달과 같은 가격 조정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 선별적인 상승은 나타난다고 그랬고, 이제 어닝 시즌이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사막 콘덴서 같은 이러한 실적 호조가 가파르게 예상되는 이런 어떤 종목들이 바로 6월 후반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겟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리얼님께서 사막 콘덴서로 한 23% 이상의 수익 거두시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어제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렸었는데 정답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돌발 퀴즈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문제는요, 숨겨진 가치주 동원 F&B는 이 공략으로 성공을 이룬 기업이다라는 거였고요. 정답은 2번이었죠.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받아가시고 오늘도 장중 돌발 퀴즈가 나갈 예정입니다. 방송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의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그동안 독립선언님과 토트님이 각각 들고 계셨던 종목들 오늘까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선언님의 포트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보유했던 종목들이 목표가에 도달해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하셨고요. 한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한진이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선언님, 한진 얼마나 수익 보고 계시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박클럽에 나와서 이제 한진이라는 종목군에 대해서 이제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날 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약 9% 정도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진을 그 포트에 편입하면서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즉 한진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지분을 대략 한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최근에 주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이 6조 원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의 경우에는 10%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보유 지분의 가치가 결국 대한항공의 10%니까 6조 원이니까 6천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현재 한진의 시가총액은 4,400억대 수준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진의 경우에 저평가 메리트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한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물류산업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았던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이 들어가면서 해운과 유군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을 보였고요. 택배 사업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상반기부터 한진의 경우에도 택배 사업 부분과 물류 사업 부분이 턴어라운드를 기록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보유 지분의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과 수익성의 개선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매수한다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술적인 흐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37,000원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확하게 37,000원의 매수 기회를 부여하고 4만 원 선으로 회복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대한항공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항공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한진의 보유 지분 가치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박스권, 이제 박스권 상단을 본격적으로 돌파하는 타이밍이 와 있는데요. 제가 한진을 추천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태는 급등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일목균형표상 급등의 조건 딱 두 가지라고 설명드렸죠. 주가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양운을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후행스팬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안착과 돌파의 흐름이 나오는 시점이 급등주의 타이밍이다. 따라서 급등의 형태를 갖췄고 급등의 조건을 갖추면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자체는 과거의 저점을 가지고 있었던 저점이 고점을 잡는다라고 보았을 때 46,000원이라고 하는 목표 주가를 잡아드렸죠. 현재 4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막 박스권을 돌파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본격화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추가적으로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진의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요? 46,000원까지 목표가가 된다면 사도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회를 뭐 4만 원 이하에서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이제 저 역시도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이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조정인데 기간 조정은 상승을 전제로 하거든요. 저 역시도 단기적인 박스권 이후 중기적 상승. 앞에서 이제 토트니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측면입니다만 박스권의 의견은 같지만 토트니는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이었고, 어차피 저는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기간 조정권에서는 쉬어가는 종목은 있을지언정 가격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비중을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가고자 하는 마인드. 그리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리얼링 같은 경우에도 중기적 상승을 보지만 단기적으로 박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한 템포 쉴 수 있다는 것인데 한진이 그 시장하고 연동되는 종목군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부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4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트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 보겠습니다. 토트님, 오디텍부터 살펴주세요. 예, 오늘 제가 여기 지금 제가 항상 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리죠. 뭐 서울 반도체도 그랬었고 항상 뭐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일단 목표가를 제가 매수가를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가 오지 않은 종목들을 이제 좀 이제 리딩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을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리딩을 제외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매수가는 항상 노트에 적어 놓으셔가지고 가격이 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그 종목들 한번 그냥 새겨 들으시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오디텍은 제가 매수가 13,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LED 시장 성장성에 대한 지금 제너다이어드 칩을 생산을 하고 있는 오디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3,000원의 매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매수가 비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디텍이라는 종목은 일단은 리딩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도 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일단 리딩을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AVCNC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많이 났죠. AVC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매수가 14,000원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14,000원대라고 말씀드렸었고 고가로는 19,100원대까지 갔었나요? 가고 이제 목표가로 2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오늘 4% 정도 조정을 보여주는 흐름을 나타났습니다. 4%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AVCNC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게 보시면은 제가 여기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양봉, 제가 항상 캔들에 좀 의미를 좀 부여하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캔들의 모습을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장대 양봉에 좀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점권에서 나타난 거래량의 분출이 아닌 일단 장대 양봉을 만들기 위한 거래량의 분출이 좀 나타나는 흐름이 연출되었었는데요. 일단 AVCNC 같은 경우에서는 조정 시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저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홀딩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AVCNC 같은 경우에는 또 공격적인 마케팅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가 브랜드에 대한 또 그런 인지도가 확실히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브랜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끓이낌 없이 그냥 매장을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쉽게 들어가서 그냥 싸게 싸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은 물건들을 좀 쉽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직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저가에 잡으신 분들은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좀 더 수익을 끌고 나가시도록 하시고요.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가는 12,600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맥스는 12,600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1차 목표가는 16,500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16,500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지금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익률을 따지고 본다면 5%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지금 휴맥스 같은 경우도 좀 더 끌고 가시는 매매가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휴맥스에 지금 글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쪽에서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가격이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탄력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바닥은 확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6,500원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휴맥스도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목이 좀 많죠. 자, 웅진코웨이입니다. 웅진코웨이인데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 중국 시장에 좀 화장품 시장을 진출을 했고 중국 시장의 화장품 시장을 진출함으로써 2010년도부터는 매출액의 8% 정도가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웅진코웨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다라는 거죠. 생활가전 부분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웅진코웨이 같은 종목에서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플러스 신규 사업,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또 성장에 대한 플러스 이제 한국에 대한 화장품 시장이 또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진출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플러스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제가 37,000원대부터 분할 매수라고 적극적인 분할 매수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일단 수익률이 이제 10%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당히 박스권을 길었던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조금 한 슈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 편안하게 수익률이 10% 이상 좀 편안하게 낮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나가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마음 편안한 투자가 엉덩이 투자라고 하죠. 엉덩이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상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보라는 종목도 있는데 종목 수가 좀 많아서 제가 좀 죄송한데요.
일단 상보는 이제 CNT 필름이 ITO 필름을 대체하는 흐름이 나타남으로써 거기에 따른 어떤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보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가가 도달하지 않은 부분들이었죠. 10,000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리딩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00원 이하 매수가가 도달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보도 10,000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편입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그 부분이 일단 채택만 되게 된다면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가격대가 아닌 한 단계 더 큰 레벨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배팅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온다면 한번 배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토트님께서는 5가지 종목이 있으셨는데 오디텍과 상보가 매수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 제외를 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토트님의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독립선언님께서 향후에 이제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독립선언님, 예.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갈까요? 일단 토트님께서 방송을 좀 전세 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종목을 5개씩이나 소개를 하셔가지고 순서를 많이 기다렸는데요. 자, 일단은 시대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는 종목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제 오성 LST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 이제 태양 전지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인곳과 웨이퍼와 같은 그 업체로 변모해 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성 LST보다는 오성 LST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63.2% 보유하고 있는 이 한국실리콘이라고 하는 기업 때문에 오성 LST를 들고 나왔는데요. 자, 제가 2가지의 측면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제 시대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기상 변화, 이상 고온 현상들, 그리고 최근에 멕시코만 같은 경우에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사고 이후 5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유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사고인지 가늠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2007년도에 그 태안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50일 정도 지난 과정에서 다 5배 정도 더 큰 지금 사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8월 말이나 되어야 그나마 이것이 좀 정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8월 말에도 실패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간 이런 문제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영국의 BP사가 부도가 나느냐 마느냐 이런 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자연 재해라든가 재앙 같은 것들은 결국 세계 글로벌 기업들, 국가들이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가 곽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향후 미래 먹거리를 중에서 하나로 이제 구분 지어 놓은 것이 바로 태양전지 사업입니다. 태양전지 사업에 약 6조 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매출 한 10조 원을 기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지난달에 했었는데요. 이 태양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삼성정밀화학을 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젠가요? 오성 LST의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삼성정밀화학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에서 한국실리콘을 M&A 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조회 공시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성 LST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왜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느냐? 그만큼 이 한국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전지 산업에 있어서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향후에 삼성그룹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처를 납품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폴리실리콘 이 원재료에 대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대기업도 탐을 들이고 있는 이 기업을 바로 이제 이 오성 LST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이러한 어떤 그 산업, 그리고 최근에 OCI라든지 삼성정밀화학 이런 기업들이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모멘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서부터 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의 관점에서부터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상승의 모멘텀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본격적인 상승의 시세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기술적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또 참고를 해드릴 텐데 제가 보통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정을 해드릴 때 기술적으로 급등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만 선정을 해드립니다. 자, 오성 LST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일목균형표상에서 급등주의 패턴은 딱 2가지 요건이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는 양운을 돌파하는 흐름이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죠. 지금 보시면 빨간색의 양운의 구름층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후행스팬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해야 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 자,
기준선이 주황색 선에 있는 전환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주가가 양원을 돌파하고 프랭스팬이 전환선을 돌파하는 최근에 폴리실리콘의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시대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오성 LST의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 일목균형표에서는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를 저점은 항상 고점을 잡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거에 2008년 10월 28일 날 저점이 3,540원이었는데요. 그 저점으로부터 목표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12,000원대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급등의 패턴을 형성했던 종목군은 기본적으로 전고점 돌파가 기본 목표치인데요. 9,630원 돌파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지언정 중기적으로 12,000원에 대한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의 모멘텀과 기술적인 모멘텀 그리고 수급적인 외국인 투자의 꾸준한 매수세 이러한 것들이 삼박자를 어울리면서 오성 LST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8,000원대 한 초반권에서 매수의 기회를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9,630원의 목표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9,630원 돌파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이 장기 지표상에서 급등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기적으로 12,000원대 올해 안에 12,000원 선은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부분 자체도 1분기에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50억 정도를 기록했었습니다만 올해 4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부분에서만요. 그러니까 그 매출은 3분기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시점부터가 바로 이제 진입의 시점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독립선언님께서는 오성 LST를 들고 나오셨고요. 토트님, 두 종목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짧게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릴 종목은 한 종목은 LG 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상당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일단 개인들의 지갑들이 많이 두꺼워지고 있는 부분들, 일단 실감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지금 지표에 나오는 어떤 지표는 상당히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남으로써 지금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상당히 어떻게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러브콜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닥스라든지 헤지스라든지 마에스트로라든지 지금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등산 웨어죠. 지금 라프마인가요? 그든지 상당히 브랜드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여러분들이 많이 실생활에 어느 정도 중가 정도, 중고가라고 해야 되나요? 중고가에 대한 어떤 그런 브랜드를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런 다양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그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의식주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먹고 사는 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가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옷을 입는 그런 패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 지금 동사의 주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지금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를 흐름을 보시면서 제가 매수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28,700원은 2% 이상의 때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지금 계속 저항대로 느껴지고 있던 120일선을 좀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일단 120일선을 저항선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한번 눌러주는 흐름이 다시 연출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8,000 구간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들고 28,000 아래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좀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경기가 살아난 만큼 동종목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조금 메이저 쪽에서 러브콜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러브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니만큼 여러분들 계좌에 적정 포트를 좀 편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수익률을 좀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G 패션을 말씀하셨고 한 종목 더 있으시죠? 어떤 종목인가요? 자, 일단 한 종목은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일단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는 듯하니까요.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에서의 그 제일기획은 일단 광고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 쪽에서의 수입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라디오라든지 뭐 잡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 골고루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라는 것이 일단 삼성 쪽에서의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 쪽에서의 어느 정도 광고에 대한 부분이 일단 베이스를 깔고 매출에서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가장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의 일단 그 따님이시죠. 둘째 따님이 지금 전무로 오셨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또 수혜도 좀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고요. 차트 흐름 보면서 제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일반 지금 매수가는 12,500원대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12,500원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121선 라인입니다. 120선 라인까지는 좀 적극적인 편입을 좀 하시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만큼 2분기 실적 한 7월 중순이나 말쯤에 하겠죠. 그때까지는 좀 마음 편안하게 중고점 14,500원대 라인인데 15,000원대 라인까지도 충분하게 마음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립선언님과 토트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 살펴봤고요. 또 갖고 계신 종목들은 향후에 두 분 다시 한번 모시고 흐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좀 전에 다룬 시황 분석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맞추실 수 있는 쉬운 문제를 준비했으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 관련주는 이것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주도주, 2번 이별주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겠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먼저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래 네.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두산중공업네.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매수는 75,700원 하고, 예. 예. 프로수는 한 80% 됩니다. 75,700원에 80%나 갖고 계세요. 네. 일단 비중은 많은데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걱정은 덜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저는 이 종목을 한 9만 원 선까지 보고 예. 가지고 있는데, 그까지는 또 도달하려나 안 하려나 싶어서 전문가님한테 한번 좀 좋은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독립선언님과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독립선언님, 예. 목표가를 9만 원 설정하고 계시다고요?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9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담수 설비라든지 설비 투자에 있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죠. 원자력에 있어서도 성장 동력을 확보했던 기업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주가 자체가 많이 좋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경기에 대한 그 침체로 인해서 이 설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공장 짓는 것과는 좀 틀립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는 설비 투자에 나서는 그런 국가나 기업들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어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수주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이제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적정 주가로의 회귀를 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한 기술적인 흐름 보시면서 왜 목표 주가를 잘 잡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흐름 보시면 제가 항상 일목균형표 설명 드릴 때 저점과 고점 잡는 방법 항상 설명드리죠. 97,000원에 최근에 지난 2010년 1월 달에 고점 잡았던 가격이 97,000원 선이었었는데요. 구름층 하단부, 즉 우문 하단부가 존재하는 영역이 이 영역이죠. 바로 이 영역이 저점 영역이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그 저점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중기적인 저점의 신뢰성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점이 또한 가지고 있는 구름중 상단부는 말씀하신 목표가 정확하게 9만 원 선의 양운 상단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참 잘 잡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종목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는
1만 한 5천 원대까지의 적정 주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두산중공업의 중장기적인 적정 주가는 12만 원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한 시점이 바로 9만 원 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비중이 좀 많긴 하십니다만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을 한 만큼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9만 원 선의 목표가까지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하시는 데 있어서는 무난하게 도달을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으시긴 한데 그래도 좋은 가격대에서 잘 잡으셨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하이트 맥주요. 하이트 맥주를 갖고 계세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나 갖고 계십니까? 15만 2천 원에 50%인데요. 15만 2천 원에 50%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월드컵 수혜주라고 여름철이고 그래서 예. 샀는데요. 자꾸 막상 월드컵 시작되니까 또 빠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최근에 사셨어요? 예. 예, 여름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한데 월드컵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더라고요. 예. 예, 이 종목은 토트님과 함께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설정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토트님. 예. 일단 15만 2천 원이라고 지금 사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월드컵에 대한 또 부분은 일단 우리 그 하이트 맥주에는 지금 일단 월드컵 자체가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시작을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하이트 맥주에는 국내 1위의 지금 업체로서 일단 진료에 대한 또 그게 하이 업체죠. 그런데 하이트홀딩스에 대한 어떤 지주회사가 있던 그 부분이죠. 지금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여름 성수기지 않습니까? 여름 성수기에도 날씨가 더운 만큼 일단 맥주 한 잔에 대한 그런 어떤 뭐 갈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차트의 흐름 보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만 7천 원으로 지금 좀 많이 좀 헤매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차트의 흐름 보셔도 아시겠지만 박스권 구간을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놓은 부분은 지금 전화하신 분이 지금 매수를 하신 15만 2천 원 가격대를 제가 그어놨는 부분입니다. 그 라인대를 뚫기 위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좀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름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매출에 대한 증대가 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매물대를 상당히 좀 쌓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강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일단 월드컵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던 부분인데 일단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다면 일단 15만 2천 원으로 상당히 조금 뭐 보수적인 뭐 포인트는 뭐 상당히 뭐 얼마 되시지 손실폭은 얼마 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정도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쪽은 아니죠. 테마라고 있는 월드컵 테마가 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시죠. 그렇다면 시간과의 싸움을 계속 할 것이냐, 초이스를 하시란 말입니다. 선택을 하시란 말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할 것이냐, 엉덩이 싸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가는 종목, IT 자동차 화학주를 오히려 늦게나마 매수를 하셔서 좀 더 따라가시겠느냐. 선택의 양자택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박스권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엉덩이 투자를 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계시고 충분히 매수 가격은 올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2분기도 충분히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시장의 가이던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 투자를 조금 하시고 계시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폭이 들어오고 일단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수익이 나시고 이제 오히려 그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이 계시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대박클럽을 두 분이 지켜주시니까요. 든든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두 분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 관련주는 이것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도주 2번 이별주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대박클럽과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요.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